안녕하세요. 5월 15일, 16일 점성학을 읽어드린 지가 한 2주 됐나? 그런데 루나 코인이 지금 큰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테러 리딩에서 권도용하고 루나에 대해서 읽었는데 여자가 셋이 나왔었어요. 한 여자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관계된 여자가 아니고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루나 코인을 넘겨준 그런 것과 관련이 된 여자 같고 한 여자는 IMF의 그 권도형을 고소하겠다는 여자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나와요. 관련이 되고 영향을 끼치고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여자는 제가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드러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콜피오 자리에 북쪽 노드가 내년 6월 달인가까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있는 자들의 이 비밀이 다 드러나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밀들이 드러나서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일종의 하나의 예인 거예요. 좋은 예. 슈퍼 블라드문은 지구에 굉장히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말도 못하게 불안해지고 긴장을 가지게 되고 안정이 되질 않고 좀 그런 때인데 우리는 영향을 다 받아요. 그게 15일, 16일, 5월달 한 달 전부터 그 영향력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나 코인을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5월 한 8일, 9일서부터는 거기서는 알고 있었대요.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알 일이 없잖아요. 내년 다가오는 6, 7개월을 모두 영향을 완전히 강하게 끼치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제가 5월달 읽었을 때 사람을 배신하는 이게 사람을 배신하는 이런 일이었던 거예요. toxicity, pollution, betrayal of trust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secrets of power, people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의 비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문이니까 비밀을 쫙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그리고 big money, 돈이 많은 사람들, 투자, 뱅킹 그리고 썩어서 고여있던 그게 펑 하고 나온다 그랬죠. 이게 지금 이 권도형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짐작할 때 남은 6, 7개월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 터져 나오지 않을까. 크립토 커런시들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한 달 전쯤인가 제가 크립토 커런시는 거의 다 사라지고 어쩌면은 한두 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그랬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한때에 미친 듯이 1800년대에 금광을 찾아서 미친 듯이 헤매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또는 닷컴 2000년도 닷컴의 폭락 또 금광을 캐러 다니던 사람들의 몰락 이런 식으로 또 역시 크립토 커런시도 그런 시대를 조금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토성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북쪽 노드 엑시스의 축에 T스퀘어가 돼 있어요.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역시 아주 좋지 않은. 근데 북쪽 노드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6월달, 7월달은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주 좋지 않은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는 어떤 계기가 돼요. 어떤 계기. 미래를 나가는 도중에 딱 뭔가가 벌어지는 어떤 그래서
이 계기월식이 그것을 마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2022년도는 제가 영원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해라 그랬죠. 어쩌면은 이게 그 크립토 커런시의 엔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종말을 말하는 건지 엔딩을 말하는지 변화를 말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 법이 새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도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한 문정부 때였을 거예요.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2030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정부가 왜 참견하냐. 막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정부가 발을 뺀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게 내버려뒀어도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네들이 지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정부가 막는다 생각하니까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지고 지옥 속으로 막 가는데 좀 현명한 사람들이 뒤에 서 있다가 그쪽으로 가면 저기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왜 불을 지고 들어가냐. 지금 돈이 있다 소리를 듣고 내가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그럼 뭘 들고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제가. 뭘 들고 있어야 하나요? 제가 그냥 그림이 그려졌어요. 뭘 들고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뭘 하시든지 제가 아무리 떠들어야 여러분들은 하실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it's up to you. It's your life. 당신의 인생이고 당신한테 딸려 있어요. 그것은. 저는 말씀을 조언을 해드릴 뿐이지 제가 알고 있는 걸 나눌 뿐이지 하지 마세요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은 못해요. 저한테 리딩하는 분들한테는 말을 하죠. 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조언은 하지만 단호하게 절대로 막 이렇게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정말 내가 100% 알고 있는 이상은 알지 않는 이상 제가 상자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그 안에 케이크 들어있고 하나는 폭탄이 들어있어요. 시한폭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택을 어떤 그러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죠. 선택을 하고 계속 들고 있으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하나는 먹을 거고 하나는 터지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들이. 그래서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고 오롯이. 그런데 안정된 투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큰 회사들, 탄탄한 회사들, 거기에 증권 지난 1년, 2년간 그래픽이 스탁 마켓 그 인덱스가 어떻게 성적을 받는지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간이 다 있어요. 어느 회사나. 항상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데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항상 어떤 때 상관없이 내려올 때 찍어서 사서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투자의 방법이지. 크립토 커런시 사가지고 막 단번에 막 500%, 600% 이렇게 그렇게 제가 직장을 처음 잡았을 때 닷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아니야, 닷컴이 들어올 때가 아니고 테크놀로지 증권들이 올라갈 때였어요. 그때 그로스 컴퍼니들을 사기만 하면 1년에 40%가 돈이 늘었어요. 제가 증권 아무것도 모르는데 퍼포먼스를 보니까 50%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때 돈이 많았으면 돈을 좀 벌었을 거예요. 사실 한 달에 100불 버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봉급에서 100불 떼어나가는데. 그래도 그게 50%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1000불을 넣었으면은 50%가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막 그때는 막 펑펑펑 뛸 때예요. 그러니까 그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떨어질 때는 또 처참하게 떨어져요. 돈을 더 넣고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이제 펜션 펀드 비슷하게 하는 거죠. 증권은 그런 거예요. 투자도 그런 것이고.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굉장히 많은 각도로, 아주 좋지 않은 각도로 플루로는 28도 각도예요. 그리고 목성이 산 양자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넵튠에는 24도 각도. 어떤 것이 끝날 거예요. 플루로는 청소하는 것이고 넵튠은 손실이에요. 그래서 썩어 있는 무언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성과 해왕성이 만나서 이클립스드 문, 그러니까 개기월식 달과 트라인이 돼요. 이것도 역시 점성학을 보는 선생들은 그렇게 옛날에 가르쳐 줬어요. 뭐 마음의 정말 spiritual age of the heart, 내 심장에 정말 영적으로 내가 깨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 세계 점성학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은 화성은 전쟁이에요. 해왕성은 loss예요. 손실, 죽음이나 손실이나 정신이 막 혼란스러운 때거나 전쟁이나 산불이나 가뭄이나 이런 게 되겠죠. 거기다 에리스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산 양자리로. 애기 펭귄들이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굶어 죽었다.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게 바로 클라이머 체인지의 이제 끔찍한 미래를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바닷물이 펄펄펄펄 끓어서 거기서 생물이 아무것도 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이 너무 말라서 불이 모두 다 타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도 다 말라요. 사람들이 이리게이션을 해요. 그라운드 워터, 그러니까 지하수를 끌어내서 농사를 지어요. 캘리포니아는 땅이 자꾸 가라앉고 있어요. 물을 얼마나 퍼썼으면은 땅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몇백만, 몇천만 년에 거쳐서 고여온 물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만 년도 안 돼서, 만 년이 뭐야? 다 퍼썼어요. 몇천만, 몇억만 년에 걸쳐서 쌓여져 있는 물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해왕성이 내후년 3월 30날 산 양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산 양자리에 넵튠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전쟁 혹은 굉장한 가뭄, 굉장한 산불, 3월 20날 들어가서 10월 22일까지 있다가 레트로그레이드 해요. 그렇지만 12년씩 머무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은 1월 26일 2026년도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전쟁, 불, 가뭄, 이런 일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가서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온 지구에 있는 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걷어서 평균적으로 80억 인구를 똑같이 나누면 누구나 예외 없이 1년에 200,000, 20만 불씩 쓸 수가 있대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하루에 100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스리랑카는 부도가 났어요, 나라가. 그런데 똑딱 하는데 어떤 억만장자가 생기고 100만 명씩 빈곤층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밸런스가,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생태계도 균형이 깨지고 사람들과의 사이도 균형이 깨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해왕성이 사냥자리에 들어갔었던 게 1861년, 1874년인데 안타깝게도 그때 사건들은 나오지만 기후에 관한 거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었어요. 미국은.
미국의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천왕성이 2026년이 되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전쟁이 나지 않는가라고 제가 짐작을 한 거예요. 그때 남북전쟁이 생겼어요. 1861년, 1874년.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죠. 쌍둥이 자리니까 둘이 된 거예요. 둘. 북쪽과 남쪽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큰 일은 없었지만 대동요 지도, 김정호가 대동요 지도를 만들었고 1861년에 62년도에는 농민봉기가 일어났어요. 전주에서, 진주에서 임술 농민봉기. 그리고 1863년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1864년 이게 아마 제일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동학의 교조 최재우가 처형이 됐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때 그 당시에 생각이 정말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참 죽이기 좋아해요. 기득권자들이. 우리나라 지금도 똑같아요. 노무현 같은 사람들, 이재명 같은 사람들, 이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왜? 기득권자들이 특히 더 싫어해요. 나는 지금 돈도 많고 잘 살고 이러는데 저 병신 바보 같은 국민들을, 백성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개혁한다고 나와서 왜 저 국민들을 자꾸 들쑤시는 거야? Why do they rock the boat? 이러는 거예요. 왜 배를 흔들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 동조해서 같이 죽이러 가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처지를 맞이한 거예요. 1866년도에는 병인 박해, 병인 사옥, 병인 양육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폭력적인 사건들이 그리고 1871년도 신미 양육 이런 사건들이 1873년도 흥선대원군이 내려오고 우리나라는 각도가 좀 다르니까 시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기후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별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거는 7월달, 8월달이에요. 명왕성이 노덜 엑시스와 만나게 돼요. 명왕성은 염소 자리에 있고 딱 27도 각도로 명왕성이 정확하게 27도 각도로 될 때 병이 확 퍼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쪽 노드는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천왕성도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명왕성과 180도 각도가 돼요. 그런데 명왕성이 모든 이 천왕성, 북쪽 노드, 그리고 화성까지 180도 각도가 돼요. 만나게 돼요. 이거는 천왕성, 북쪽 노드도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고 화성은 에리스에 들어가 있고 명왕성은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고 180도 각도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뭘 생각하든지 굉장히 큰 거예요.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푸틴은 어떤 분이 제가 러시아 읽은 거에 대해서 지금 루블화가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해요. 테러 카드는 리딩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어떤 때는 한 달 가고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 그랬어요. 러시아 지금 이게 경제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리딩이에요? 좋은 리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것만 딱 보고서는 세상은 다 이렇게만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다 보면 30년, 40년, 50년까지 다 바라봐요. 그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화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폭력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명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권도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또. 그리고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어떤 계기가 생겨서. 아니면은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한 데서 확 하고 불이 나서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다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천왕성과 화성은 같이 만난다는 것은 이상한 전쟁, 예를 들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화성은 전쟁, 폭력적인. 그런데 유라너스는 사건 사고란 말이에요. 갑자기 벌어지는 일. 갑자기 이상한 무기를 쓸까? 갑자기 이상한 전쟁이 터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뭘 생각하든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이 될 거예요. 유크레인은 세계의 20%의 밀을 제공하는 나라래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예요. 올해.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대에는 더 많이 죽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밀이 없는 게 아니라 수송을 할 수가 없어요.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어떻게 아프리카로 이걸 가져가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앞으로 가뭄은 점점점 심해질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인가 후보댐인가, 그리고 콜롬비아 강, 제가 콜롬비아 강을 사람들을 데려가면 와 바다다 그래요. 강이에요. 강이 캐나다서부터 흘러내려와요. 저 남부까지. 그렇게 길고 그렇게 큰 강이에요. 바다처럼 큰 강이에요. 그 강이 물이 말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댐이. 만약에 펌프가 작동을 안 한다면 물이 말라서, 그리고 산불은 막 나고 있고 산불을 끌 물조차도 없어지고 농사에 물을 쓸 물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편안하면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스프링클러를 매일 트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집은 잘 지어가지고 잔디로만 물이 가는데, 대부분 많은 집들이 반은 하수도로 그냥 다 나가요. 근데 그걸 1시간씩 틀어놔요. 그러면 그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매일매일. 누군가는 물이 없어서 죽는데 아이들이 몇십 마일을 걸어서 물 길러 가고, 이쪽에선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처럼 그렇게 막 그 생각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다고 막 뭐라 그래요, 저한테. 저는 이 얘기를 20년 전부터 했었어요. 15년 전에는 제가 행동을 한 게 채식으로 가고 행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건 이상하다. 뭔가가 잘못되겠다. 불안한 마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진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순식간에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됐지? 이런 순간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의 준비들 하셔야 돼요. 제가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와요. 미국의 그 미디어올로지스트, 그러니까 기후, 그걸 뭐라 그러죠? 기후 그거 저하는 사람들, 기후학자 말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미디어올로지스트, 그러니까 weather forecast 하는 사람들, 기후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 말하기를 가뭄을 측정하는 그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1200년마다 12,000년인가 1200년마다 이 가뭄이 오는 시기가 있대요. 물론 왕조실록에도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뭄이 오면은 자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지금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구는 항상,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지구는 항상 변화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축이 바뀐다고 쳐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천천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가뭄,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이 옛날에 바다였었단 말이에요. 고래 뼈가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지금은 사막이잖아요. 그리고 바다였던 데가 무슨 육지였겠죠. 옛날에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융기하고 침강하고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생물들이, 사는 생물들이 그 변화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천천히 진화된 거기 때문에 같이 진화를 했죠.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렇게 변화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냥 공룡이 사라지듯이 우리도 확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다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같이 죽어도 괜찮다 하면 뭐 이대로 마냥 낭비하면서 부어라 마시라고 살면 돼요. 그냥 한때를 즐기면서. 7월 18일 날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지만 증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맞았어요. 점성학으로 본 게.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생긴 게 5월 17일 1792년 10시 10분이에요. 아침. 그래서 점성학 하는 분들은 보세요. 그 그래프 볼 줄 아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각도예요.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각도예요. 그래서 또 다른 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12월 18일도 역시 또 그런 각도로. 그런데 첫 번째 2월달 있었던 것과는 상대가 안 되게 7월달 더 나쁘고 12월달은 더 나쁘고 최악이 되는 거예요. 10월 28일 2023년도에 또 한 번 있어요. 명왕성이 27도 각도가 되는 게. 염소 자리는 카디널 사인이에요. 사냥 자리, 물고기, 아니, 그러니까 에리스, 캔서, 리브라, 캐프리콘. 이게 다 카디널 사인이에요. 카디널 사인에 큰 플루로 같은 행성이 들어가면 온 세상에 전염병이 번지든지 세계적으로 경제가 폭락하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그걸 데이터를 컬렉트 할 수 있는 스태티스틱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죠. 뭐 1000년 전이나 이럴 때는. 지금은 다 되니까 이제는 아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리고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고 명왕성의 27도로 각도로 되는 염소 자리에서 벌어지는 3월 10일 2023년도. 그때도 좀 그때쯤 되면은 아마 병은 조금 슬슬슬 나가기 시작할 거라 그랬죠. 제가 2024년도가 되면 아마도 좀 많이 거의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멍키팍스는 제가 생각할 때 멍키팍스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멍키팍스가 10월 달에 번져가지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미크론보다는. 근데 제 생각에는 멍키팍스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닐까. 이거는 아미크론보다 훨씬 더 나빠요. 이건 사람을 7명당 1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페이탈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미크론 같은 경우는 페이탈리티가 굉장히 낮죠. 치사율이.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확 퍼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을 많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다 소리겠죠. 제가 지금 그 넵튠
넵튠이 물고기 자리에 있고 주피터가 물고기 자리에 있는 거 이게 같이 다 만난 게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야. 종교인들이. 최후의 발악이라는 건 정상적으로 냉정한 사람들 말고 좀 꼬시기 쉬운 사람들 있어요. 진짜. 아주 어릴 때 뭐 지나가다 보면 어떤 아저씨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뱀이 왔어요. 이러고 막 이러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학교를 가면서 저게 뭐지? 그러고 가요. 또 저는 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들을 막 밀고 못 가고 정말 처참하고 잔인해요. 그 병에다가 뱀을 또 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떤 아저씨는 거기다 뱀을 담아놓은 거야. 뱀술을.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런 걸 팔았던 것 같아. 뭐 정력제다 이래가지고 어린애가 정력제가 뭔지 알게 뭐예요. 저걸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고 있지? 근데 다 남자들이야. 여자들은 하나도 없어. 내가 어릴 때 생각할 때 왜 여자들은 하나도 없고 아저씨들만 있지? 그랬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난 그 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거 먹는다고 술 그러다가 그 독사 뱀의 그 알 같은 게 막 거기 나가지고 뱃속에서 알을 막 낳고 이래요. 뱀들이 있잖아요. 해충 같은 거 막 그런 게 걸리고 막 이래서 죽고 막. 정력 생기는 거 최고 좋은 방법 내 남자분들 있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100% 1000% 이거는 완전히 100% 보장. 근육 운동하세요. 스트렝스 트레이닝. 이거는 남자고 여자고 정력이 막 생겨요. 진짜로. 힘이 생겨가지고 힘이 막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필요도 없는 힘이 건강해져요. 사람이. 근육 운동이 최고예요. 나가서 밭에서 일하세요. 그냥 돌 드는 일하고 나무 패는 일하고 쓸데없이 짐에 가서 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일을 하세요. 집에서 일 찾아가지고 무거운 거 드는 거 힘이 생겨요. 이거 100%예요. 유크레인이 17도 각도로 정갈자리에 들어가 있고 몰도바도 그래요. 왜냐면은 그때 이스턴 유로피안 컨트리들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에서 해방돼서 올 때 다 생일이 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국가들이 다 지금 스콜피오 자리에 17도 18도 각도로 돼 있어요. 그것도 네 번째 자리에. 네 번째 자리면은 캔서예요. 물고기 자리. 아니 개 자리. 캔서 자리니까 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집에. 일곱 번째 집은 오픈 애니미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픽스드 사인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야. 왜냐면 정갈자리가 픽스드 사인이니까 픽스드 사인도 역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캐프리콘도 픽스드 사인에다가 카디널 사인에다가 아니 다 되는 거잖아. 죄송합니다. 저기 어퀘리어스. 그런데 명왕성은 카디널 사인이죠. 픽스드 사인이 아니라 카디널 사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노드랑 만날 때 화성, 북쪽 노드 그리고 명왕성 27도 각도로 들어가 있는 명왕성과 북쪽 노드, 화성, 유라너스 다 같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유로피안 국가들의 이 국가들의 무슨 마켓 그러니까 증권이죠. 마켓도 미친 듯이 막 요동치겠죠. 그때쯤 되면 푸틴도 제가 볼 때는 인기를 다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때. 왜냐하면은 러시아 역시 네 번째 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스콜피오가. 아니 저기 유라너스, 마스 이런 게 다 네 번째 집에.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뭔가 예상을 뒤엎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6월달이란 말이에요. 6월달. 그거 벌어지는 거는 또 동유럽 국가들의 그러니까 천왕성, 북쪽 노드
남쪽 노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플루로 명왕성, 동유럽 국가들의 18도 각도로 정갈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요. 180도 각도로. 그리고 7월달쯤 되면은 화성까지, 이제는 화성, 천왕성, 노드 다 만나요. 8월 15일 역시 더 폭력적이 돼요. 7월달, 8월달, 6월. 하여간 제가 2022년도 읽을 때 한번 가서 보세요. 말도 못해진다 그랬죠. 여름이 지나고 이제 내년 4월 13일 2023년도 그때쯤 되면은 좀 사태가 좀 좋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왜냐면 큰 아우터 플래닛들이 자리를 바꿔요. 또 다른 문제가 더 크게 생기나? 올해는 어찌됐든 금융, 증권, 크립토 커런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한 해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증권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영원히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떨어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닷컴 때처럼. 그때 시스코, 오라클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찔렀었어요. 지금 똥값이에요.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냥 바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립토 커런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diversify your investment. diversify라는 거는 나눠서 투자하시는, 나눠서. 여기까지 가뭄에 대해서 7, 8월 달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